오늘의 이야기는 미얀마에서 벌어진 이야기야. 어떤 얘긴데? 미얀마의 교육부 소속인 체육교사 킹 히닌 와이. 이분이 오늘도 다름없이 미얀마 의회 앞에서 에어로빅 영상을 찍고 있었어. 킹 히닌 와이 씨 뒤로 장갑차가 지나갔어. 설마 그래. 그때부터 쿠데타가 시작이 된 거야. 너네 군부 독재라고 들어봤어? 대충 군대가 대통령 몰아내고 짱 먹는 거 아니야? 그치. 군부 독재는 군부가 국가 권력을 도맡아서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걸 말해. 근데 그게 미얀마랑 무슨 상관이야? 옛날, 아주 먼 옛날, 미얀마는 1885년에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아. 그래서 그때 영국처럼 의원 내각제를 선택을 해. 의원 내각제 한국사 시간에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서 의원 내각제가 뭐냐면 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구조야. 그 당시 아웅산이 총리가 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지. 아웅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야. 아,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 어떤 일? 아웅산이 총리가 된 3개월 후에 아웅산 총리가 그 부하들과 함께 암살을 당해. 이게 무슨 일일까? 아웅산은 미얀마의 김부라고 불릴 정도로 미얀마 사람들의 극찬을 받았던, 그런 신뢰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암살을 당해. 이게 뭔 일이야? 엥? 완전 혼란 상태네. 그치. 게다가 그때는 아무도 아웅산을 대신할 사람이 없었어. 아웅산만큼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당연히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었지. 그래서 결국 대혼란 막장인 상태로 내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네윈이라는 군인이 군사 쿠데타로 1962년부터 무려 50년간 군부 독재로 자리 잡게 되었어. 와, 이때부터 시작됐네. 근데 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야? 좋은 질문이야.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치안, 안보, 핵심 장관은 군이 장악해. 그리고 정부는 군에게 협조를 요청할 권리만 있을 뿐 군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가 없어. 군부의 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결과 겉으로는 민주적 제도가 도입된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군부와 민주정부의 이중 권력 체제이기 때문에 군부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야. 에? 법이 왜 그래? 근데 군부가 쿠데타를 굳이 일으킬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어때? 미얀마의 전두환이라고 불리는 군 총사령관인 흘라잉은 사실상 미얀마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어. 자녀들 역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지. 우리나라로 치면 전두환이 삼성, LG 등 대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겠지? 막말로 완전 개판이네. 그래, 완전 개판이지. 근데 2008년 군부 정치는 민주주의를 실시해. 그 이유는 외부로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었고 또 이제 내부에서는 국민들의 민주화의 열망이 너무 컸어. 그래서 군부 정치는 그래, 너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한번 해봐, 이런 허락하는 느낌으로 표면적 민주주의를 실시해. 근데 군부 정치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기들의 방패를 만들어. 첫 번째는 국회의 25%를 군부가 가져가는 거야. 25%? 근데 왜 하필 25%야? 왜냐하면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근데 25%를 군부가 가져간다. 이거는 헌법을 못 바꾸게 하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의 배우자는 외국인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실상 아웅산 수치를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 아웅산 수치의 배우자는, 남편은 영국인이었거든. 와, 진짜 군부 독재를 하려고 만발의 준비를 했네. 근데 2015년 민주화 세력은 8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결국에는 정권 교체에 성공하지. 근데 아웅산 수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 왜냐? 아까 말했던 그 헌법 기억나? 대통령의 배우자는 외국인이어서는 안 된다. 이 법 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국가 고문직을 맡게 돼. 이때 군부 세력의 지지율은 어땠을까? 전전 총선에서는 10%, 그리고 다음 전 총선에서는 5%. 이렇게 약한, 굉장히 약한 지지율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려. 이때 군부 세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완전 조마조마했겠지. 이러다가는 군부 독재된 편향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었잖아. 그렇지. 작년 11월 총선에서 민주화 세력은 8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서 헌법 개정을 목표로 향해 가고 있었고, 바로 의회 시작이 올해 2021년 2월 1일이었어. 이때 국회는 국회 25%가 군부라는 법과 군 통수권 같은 국회와 국민에게 불리하고 민감한 것들을 논의하려 했지. 그래서 군부의 지지율은 점점 낮아지고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었던 거야.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오니까 군부도 위협감을 느낀 거지. 이러다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야. 엥? 완전 잘 흘러가고 있었네. 그래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야겠다 생각해. 근데 명분이 필요한 거야, 명분. 그래서 꼬투리를 잡는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잡냐? 바로 얘네가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군부는 얘네가 부정선거니까 이 정부를 둘 수 없고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완전 부정선거도 아닌데 지들 밧줄 끊겨갈까봐 그랬네. 그렇지. 그래서 군부 정부는 어떤 한 가지 진을 제안해. 우리가 1년 동안 임시정부를 하고 재투표 후에 물러나겠다 라고 주장한 거지.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 행정부 내각을 단행하는데 명칭이 군부 독재 때 쓰던 것들 그대로인 거야. 또 연합정부인 미얀마는 각 지역 수장을 주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명칭을 당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꾸고 군경 출신으로 싹 다 배치를 한 거지. 근데 사실상 1년 동안 임시정부면 굳이 내각 교체나 연방정부 시스템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아? 맞아.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아까 군부 정치가 얘네 부정선거라고 했잖아. 부정선거 조사를 자신들이 하겠다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아무래도 조작할 가능성이 커지겠지? 그래, 그거야. 군부는 정부를 이대로 둘 수 없겠다 싶은 거지. 군부 독재로 다시 돌아가겠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사실상 이게 제일 큰 문제지. 지금 들은 걸로만 치면 상황이 말도 아닌데. 그렇다면 현재 미얀마 상황은 어때? 미얀마 국민들은 처음에 평화적으로 시위를 시작했어. 하지만 현재는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3월 26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300명의 사람이 군부의 폭력적 제재로 사망했어. 인터넷이 끊긴 상황 속에서 어렵게 SNS로 미얀마의 상황을 공유하는 시위 인사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마저도 하나둘씩 끊기고 있는 상황이지. 후원철폐 독재타도 5.18 민주화운동! 맞아. 미얀마는 군부가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던 거 알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야.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바로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났어. 사진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군부의 무력 진압이 두 사건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 전두환 정권은 광주의 언론이나 통신 등 광주의 모든 것을 통제했기 때문에 광주의 이 참혹한 상황들이 외부로 바로 알려지지 않았어. 하지만 미얀마는 달라. 인터넷과 SNS를 통해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들이 전해져서 먼 바다 너머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닿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다행인 것 같아. 앞서 말한 것처럼 미얀마의 국민들이 얼만큼 민주주의에 대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고 꼭 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저 사건이 공통점이 정말 많은 것 같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치. 내가 물론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198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가고 더 안쓰럽더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바로 시민연대 기금, 쉽게 말해서 후원해주는 건데 현재 미얀마 시민들은 시민 불복종으로 군부에 맞서고 있잖아. 특히 관공서, 병원, 은행, 철도 등에서 군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어. 현재 공무원 10만 명이 참여 중인데 실제로 일반 회사원이나 공장 노동자까지 합치면 더 많다고 해. 미얀마 활동가와 연구 대다수가 이 운동이 오래 버텨야 군부를 압박할 수 있대. 근데 문제가 있어. 에? 어떤 문제? 아무리 파업이라는 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거나 그런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고가 정말 큰 문제야. 어떤 미얀마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파업을 2달째 참여하고 있다. 싸움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생계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어. 게다가 최근 군부는 파업 중인 철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기숙사에서 강제로 내쫓기까지 했어. 그럼 후원을 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겠네? 그런데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현재 파업과 시위로 은행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서 군부가 쿠데타 이후로 현금 인출기 한도를 원화 기준 50만 원으로 정했거든.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 등에게 개별로 요청이 들어와도 어렵대. 어떤 한 대표는 지금 미얀마의 현금과 달러와 씨가 말랐다고 했어. 돈을 보내는 경로도 탄로나고 있다 라고 말했어.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못 보낸다고 해서 영원히 못 보내는 건 아니야. 우리가 돈을 모아둘 필요는 있어. 여러 활동가들은 이번 시위가 끝난 후에 미얀마의 식량 난과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럼 시위가 끝나도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렇지 거네. 그렇지.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이 방법은 아마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거야. 너 SNS 하지? 당연하지. 마팔 할래? 아니 괜찮아. 두 번째는 온라인 연대 활동이라는 것인데 내가 한 가지 사례 들어줄게. 부산의 한 카페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은 컵홀더를 제작을 하고 SNS에 업로드를 했어. 그리고 SNS에서 이를 본 2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미얀마 SNS 스타가 이 혁명의 와중에 한국은 너무 고마운 나라다 라고 말했어. 정말 놀라운 일이지. 그리고 이 미얀마 SNS 스타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해. 미얀마 소식을 지켜보며 세계를 알리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군부 규탄 집회를 열고 일반 시민들이 미얀마 민중가요를 불러주었다. 마스크에도 세이브 미얀마라고 써서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 혁명이 끝나면 두 나라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이 게시물에는 1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고 응원하는 댓글은 무려 1,300개나 달렸대. SNS에 미얀마 민주운동을 응원하는 컵홀더를 올렸을 뿐인데 커다란 파급발을 가져온 거야. 단순히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닌 두 나라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계기가 된 거야. 와, 엄청나네. 그렇지. 이 방법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데다가 돈도 필요 없고 정말 잠깐의 시간만에 투자하면 언제든지 가능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너네들은 어땠어? 나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미얀마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진 것 같아. 특히 우리나라의 1980년대랑 비슷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미얀마의 상황을 잘 알게 되었으니까 아까 말해준 방법이랑 미얀마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파이팅!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너희들은 어땠어? 너희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줘. 그럼 안녕.